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좀 이따가 앞쪽 자리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대체해서 설명회 하면 이쪽으로 와볼게요. 교사분들이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설명회에서 꼭 찍어가는 게 있어. 이거거든. 처음엔 저는 그냥 부모님들인 줄 알았는데 교사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업 상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컨텐츠 상담을 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보시고 가셔라 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유하면 좋지였는데, 이게 지금 약간 전국적 트렌드고 나만 본 건 아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그냥 직업이잖아. 그리고 미안해, 내가 이름을 진짜 잘 못 외워요. 미안해. 근데 니네가 뭘 틀리는지 내가 외운다 그랬잖아. 니네 오답 정리는 내 머릿속에 있다 그랬잖아. 물론 이제 1년 동안 매주 보면 이름 외워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름이 똑같은 애들이 있어. 이 반에도. 외우기 너무 좋지, 그런 애들은. 그런데 이 흐름을 잡아 놓으시면 뭐가 좋냐면, EBS고 평가원이고 교육청이고, 자 봐봐, 우리가 수능의 시험 범위는 딱 정해져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전과목,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 당해년도 EBS 직간접 연계, 교과서, 여기에 공식적이지 않지만은 교육청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잘 들어야 돼. 30년 전에 이미 이제 무덤에 계신 분들이 수능 치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20년 전쯤 잡았던 이제 할아버지들이 쳤던, 미미누 같은 할아버지들이 쳤던 그 시절 시험은요, 여러분, 지금하고 완전 생판 달라. 그때는 뭐가 나올지 아예 몰라요. 근데 지금은 나올 게 정해져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세상이 되게 미지의 세계였어. 인터넷 같은 거라. 인터넷도 없어요. 뭐 스마트폰 없어, 유튜브 없어, 그런 거 없어. 니네는 그거랑 같이 자랐지만 진짜 할아버지들은 스마트폰 아직도 신문 부려가지고 스마트폰 잘 못한다니까. 나 같은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 그러면 이런 할아버지들은 접근성이 떨어졌고 처음 보는 정보들이 많았다면, 요즘의 수능은 완전히 해체쇼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딱 심지궂게 수업 듣고 잘 지켜나가시다 보면은 이게 이제 고2부터는 그냥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왜냐하면 어차피 내신 시험 문제가 뭐 교과서 애들이 더 이상 변별이 되겠어요? 고1까지 끝났어. 그럼 고2 때 변별되는 건 결국에는 다 부교재에서 나올 텐데, 부교재 다 어차피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뭐 현대초중고, 내가 아까 이 친구한테 물어본 이유도 왜 그러냐면, 자사고는 이미 모의고사로 변별하고 있을 거야. 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뒤통수 맞았던 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갑자기 화작 튀어나와서, 맞죠? 기억나요? 니넨 기억 못해. 내가 기억한다니까? 그래서 화작 튀어나오고 애들이 갑자기 엄청 당황을 한 거야. 근데 나도 이미 그때 다 대비를 해가지고 자료도 이미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상 닥치기 전까지는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닥쳐봤고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게, 지금 고3까지 딱 올라가면 바꿀 수 있을 확률이 많이 줄어요. 이미 머리가 굳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부터 여러분 나이 때 뭔가 확 잘 잡아두셔야 돼. 그리고 이미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완전히 저는 내신 수업을 했어요. 수능 수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 어차피 애 듣지도 않고 피곤해. 그래서 완전히 내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미 머리가 그냥 내신 머리예요. 근육이 내신 근육이라고. 이제 우리는 수능 근육으로 좀 바꿔놔야 돼. 그래야 외부 지문 대응을 하든 내신으로 나오든. 그리고 물론 내신 기간 내면 어차피 우리는 다시 반복하고 암기를 하실 거야. 근데 일단은 이걸 좀 알고 풀어나가는 느낌으로 풀리실 거고, 경제 파트가 있고 법 파트가 있고 논리 철학 파트가 있고 파트별로 있어요. 방학 동안에 제가 최대한 보충 영상 이런 거 드릴 테니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저 따라와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매일반 친구들이 했던 거는 경제 파트고요. 여기서 이제 논리 철학 지금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볼 거고, 이 논리 철학도 뭘 내야 될지 모르다가 딱 낼 수 있는 소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거야. 미분 공식 쓸 수 있니? 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써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인식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딱 쓸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회의론에 대해서 딱 쓸 수 있어야 돼. 자, 세 번째, 연역법에 대해서 쓸 수 있어야 돼. 연역법 쓰는 순간 얘는 떠올라야 돼. 뭐지? 귀납법이야. 이 연역법과 귀납법의 차이를 정확히 하셔야 돼. 이게 된 상태에서 가는 거야. 자, 이게 안 돼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충 영상을 갈 거고, 그걸 수업 시간에 할지는 고민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2잖아요, 사실은. 그럼 사실 이거는 중학교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워낙 지금 이게 대체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차이가 큰데, 대체 애들은 중학교 때 수능 1, 2등급을 맞춰놓고 고등학교를 들어가. 그러니까 내신만 해. 그럼 수능 1, 2등급 맞춘 상태에서 내신의 점수를 만들어서 3학년 때 최저 맞춰서 대학 가는 전략이에요. 원래 여기도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오면서 그렇게 될 거예요, 슬슬. 근데 일단 지금 우리 이미 늦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하면 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평균적인 고위 레벨에 맞는 지문들이라서 좀 난이도 있게끔 느끼실 수는 있어요. 일단 이게 되셔야 돼.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는 이미 끝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조차 힘들어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끝났어요. 그럼 이 다음은 뭐냐? 이거야, 얘들아. 우리가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온다라는 이 명제는 어떻게 판별하죠? 내일 비가 오는 게 확인이 되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으로 판별을 하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니? 내일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맨날 기상청 틀린다는데 거기서 이미 오류 발생이야, 얘들아. 기상청은 단 한 번도 내일 비가 온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기상청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강수 확률이 몇 %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진짜인자님 볼래요? 잡고 계세요.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얘들아, 날씨라고 쳐볼게. 그럼 여기 봐봐. 날씨 여기 있다. 내일 비가 오는지 어떻게든 잘 보셔야 돼. 자, 강수 한번 해볼게요. 보이니? 확률로 얘기하는 거 보이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기상청 보고 거짓말하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확률로 얘기했어. 자, 내일 비 올 확률 80%예요. 그 상남자들은 그런 건 다 맞아버리겠지. 그런데 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은요, 비 올 확률 20%면 큰일 났어. 우비에 우산 막 몇 개씩 챙겨야 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올 확률로 얘기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확률이란 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있는데, 통계적 확률은 전체 시행분의 해당 시행으로 구하는 거야. 또는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구하지? 자, 국어 시간인데 갑자기 제가 현우진 선생님이 된 이유는 국어지만 이게 돼야 되기 때문이야. 수학적 확률은 가능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확률을.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잘 보셔야 돼. 과거에는요, 절대 진리가 다 어디에 있었냐면 종교 경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전 그대로 맞다. 경전이 참이니까 얘도 참인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연역명제라고 해요. 좀 이따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연역명제의 특징은 뭐야? 전제가 참일 때 결론도 참이고 참인 거에서 참인 걸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언제 통하는 거야? 중세에서 통하는 거야. 선생님, 전 수학에서 했는데요. 자, 여러분. x제곱은 1이다. 해가 뭐죠? 해가 뭐죠? 자, 라고 대답을 하지. 근데 만약에 x는 2의 배수라고 앞에 조건 써준다고 생각해봐.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해봐. 이해돼? 이게 연역법이야. 연역법은 철저하게 어디서 시작을 하냐? 전제 시작을 하는 거. 전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OX,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렇게 잼민이 때 이 사고를 딱 길러주고 수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건 맞는데 앞으로의 세상 완전히 미지의 세계예요. 그럼 이 미지의 세계에서 우리는 확률적으로 판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국어도 옳은 것은 그른 것은이 아니라 가장이라는 확률 개념 갖고 물어요. 가장 옳은 것은. 니네가 맨날 물어봐. 선생님, 전 정답이 2개 같은데요? 3개 같은데요? 맞아. 그 2개요, 정답은? 뭐가 붙어 있지? 가장 정답인 것은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 사고를 하기 힘들어하면 국어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왜 그렇게 간 거냐? 근대로 왔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 근대로 왔니? 이 시절에는 천동설이었어요. 왜? 경전에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 야, 신이 있거든. 신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게 인간이야. 인간이 사는 지구. 우주 중심. 그러네. 라고 확인을 했던 거 관측을 해보니까 실제로 수많은 천체들이 지구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가설이, 이 경전에 쓰여졌던 내용을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을 해보니까, 야, 목성을 보니까 말이야. 그 주변에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지구 중심으로 돈다는 거 말이 안 되는구만. 뭐 했니? 경험주의 했죠. 경험주의로 뭘 밝혔니? 사례 확인했죠. 사례에서 원리 끄집어내죠. 이 얘기 얘들아. 자, 잘 보셔야 돼. 연역법은 뭐예요? 전제에서 뭐가 나오는 거. 즉, 원리에서 원리를 끄집어내는 거. 이미 그러니까 경전에서 진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뭔가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경험주의는 뭐야? 사례에서 원리를 발견해내는 거야. 결국 근데 경험주의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신중심의 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시대로 넘어오게 된 거야.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선생님, 그럼 이제는 연역법 안 쓰나? 쓰죠, 이 사람들아. 연역에다 플러스 어디까지 쓰는 거야? 경험주의.
사례까지 가는 거야. 사례를 가지고 원리 끄집어내는 사고를 우리 무슨 법이라고 얘기했니?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연여법 플러스 귀납법까지 하는 시대인 거고, 귀납법은 여러분 사례 하나 때문에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명백하게 참 거짓이 아직은 안 밝혀질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확률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우 판별할 때 여기서 여러분이 슬슬 고등학교 때부터 이걸 시켜.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렇게 시키면 중학교 잼민이들이 뭘 알겠어요. 걔네들이 그냥 손 들어버려. 아 몰라요 해버리니까 그냥 애들아 A는 B야라고 가르쳤다가 사실은 A가 B일 수도 있단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자,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봐봐. 방금 얘기한 연연법, 기납법을 비롯해서 인식그룹 헤로인인데 잠깐 저 따라와 보실게요. 자, 우리 교재를 여러분이 검정색 교재로 크게 받으시면 이게 묶음의 교재도 있고 이제 따로따로 받으시면은 분리된 교재로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논리 철학에 이제 할아버지들이 수능 갔던 시절이야. 진짜로 2007학년도면 할아버지 아니야? 몇 년생이시죠? 니네 태어나기 전 수능이야. 그래서 이때 수능 친 사람들 이미 지금 실버타운에 다 가 계시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능 치던 당시에서부터 인식론, 그 인식론의 한계에 대해서 다뤘고 그 다음에 회의론도 나와요. 그러면서 쭉 흐름이 있으니까 이거는 과제로 내드릴 거예요. 왜냐면 할아버지 시절이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그냥 알고 있어서 얘기할게. 현대초공고에 지금 올해도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 몇 명 있어가지고 저한테 봐달라고 했던 걸 딱 봤더니 자소서가 10년 전 대입 자소서 문항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3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예전 고3한테 요구하는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레벨은 중3, 고1 레벨에서 끝났어야 되고 고2 수업이니까 여러분한테 과제로 드리고 친절하게 보충 영상도 갈 건데 이쪽 끝부분은 그래도 최근 수능이야. 그래도 최근 수능이야. 그래도 미미민우도 몇 학번이야? 미미민우도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미미민우도 아마 이거 전 수능을 쳤을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느낌 문제도 이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 거고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있었어야 24페이지 지식의 구분이 이해가 되고 28페이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 이제 시작이야. 작년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왔어. A어 논리 지문에서 다 터져나갔는데 제가 이미 예견한 흐름, 이거 제가 5년 전부터 이 교재 목차 안 바꿨어요. 그 흐름에서 나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얘를 꽂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진리치가 있어.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지 참이면서 거짓은 뭔데요? 같은 얘기를 해. 양자역학에서.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미시세계에 관련된 걸 배우실 거고 그럼 이해가 되실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금 과제로 우리 방금 풀어봤던 24, 25페이지를 이어서 보실 겁니다. 그래서 교재 25페이지 보시면 되겠고 저희 전 여친하고 이름이 똑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친구. 지우라고. 제 전 여친 이름은 박지우였어요. 쟤는 센통고 다니는 남학생이고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지각을 해서 또 제 관심을 한 번 더 끌고 가시네요. 자, 1단락의 역학은 여러분 토픽 세팅, 주제를 세팅하는 단락입니다. 기억 밑줄 칠 건데 왜 그러냐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 자, 그리고 거시적으로 딱 보면 하지만 역접이고 콰인이야. 그럼 둘은 뭔가 어딘가에서 대립되는 지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하나씩 읽어볼게. 지식을 수학이나 논리학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 이걸 우리는 선험적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경험과 무관하니까 경험 이전에 있다 그래서 이걸 선험적 지식이라고 해. 자, 이거 내용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앞쪽 지문들 과제로 나가니까 영상 듣고 오시면 이해가 다 되십니다. 경험에 의존하니까 경험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종류를 두 개로 나눈 거야. 어떻게? 선험이냐, 경험이냐. 자, 저 따라가 보세요. 이 이분법적 사고가 왜 필요한 거냐면 요즘 내신하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의 뭔가 이렇게 호흡이 되는데 해관고 올해 1학년 1학기 첫 시험에서 전교생이 틀린 문제가 있어. 그 세속하고 탈속 구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속집합, 여집합이 탈속이죠. 선생님, 태속, 세속을 틀리는 애들도 있어요. 해관고 요즘 잘 나가서 그래도 의대 1년에 5명을 보내는 학교인데 그러니까 말이다. 잘 보셔 여러분. 세속에 해당하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따지자면 경험적 공간이야. 여기는 그런 뭐야? 경험이 아니니까. 선험적 공간이야 여러분. 아시겠어? 이거라니까? 중세 유럽으로 가잖아. 여기를 어디라고 했어? 현상계라고 불러요. 여기를 뭐라고 불러? 이데아고라고 불러 얘들아. 불교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속세예요.
여기는 서방 정토입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옛날부터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야.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건 이제 옛날 사람 얘기고, 그러면 요즘 사람이라고 해도 한 400년 전쯤, 300년 전쯤, 200년 전쯤에 근대 논리 철학으로 갑니다. 저 따라오세요. 내가 왜 그 얘기 하는지 알겠지?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보자마자 아, 여기는 선언적 지시고 경험적 지시구나. 분류체계가 작동을 해야 된다고. 미분인지 적분인지 분류체계가 작동을 해야 된다고. 자, 작동하셨어? 자, 작동하셨으면 보세요. 그 중 같은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 왜? 말 그대로 그 중에서 좁혀놨잖아. 그럼 범위가 넓은 것에서 주제를 딱 좁혀놓은 거야. 제가 오늘 센터고 얘기한 이유는 뭘겠어? 지각하지 말자야. 지각을 하면 계속 이렇게 괴롭힐 거니까. 더 좋아하시는 거야. 더 관심 가져줬다고. 그럼 봐봐. 그 중에서 과학적 지식이 뭐냐인데 과학적 방법으로 누적된다. 과학적 방법이 뭔데가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잼민이 때는 과학적 방법이라고만 읽으면 됐어. 근데 이제는 그 이상의 뭔가를 해야지. 중1 때도 오후가고 고3 때도 오후가야. 뭔가 다른 거 뭔 줄 알아? 이젠 과학적 방법이 뭐냐는 건데 1번 가설에서 2번 논리적으로 도출을 해. 뭐를? 예측을. 4번 관찰 실험으로 검증을 한다. 이게 바로 경험주의죠. 이게 바로 귀납범이죠. 실험을 해보는 거야. 성경이래. 종교 경전을 할게요. 종교 경전에 쓰인 대로 천동설인지 관측을 해봤더니 이것 봐라 아니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경을 만들 테는지 판단해서 판정을 하는데 자 이거야.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네? 그러면 돼요 라고 얘기했고 잘 들어. 포포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틀렸다는 false에 여집합이라고 쓸게. 왜 그랬냐면 여전히 미지의 세계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논리실증자에는 참이네? 오케이. 포포는 false가 아니네? 일단 그러면 참이라고 보겠다라고 하고 넘어온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콰이는 뭐라고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1, 2, 3, 4단계가 아니라고? 왜 하는데? 라고 얘는 반박을 한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보겠대요. 봐, 첫 번째 새로 발견된 금속 M이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1번 가설만 가지고는 3번 예측이 끄집어 나올 수 없다. 즉 무슨 과정이야? 2번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여기에는 1-1 가설은 물론이거니와 1-2 기존 지식, 1-3 조건 등 이렇게 해서 3번 예측이라는 건 1-1 가설, 1-2 기존 예측, 1-3 여러 조건들을 모두 합쳐서 이 논리적 사고를 통해 도출이 돼. 따라서 얘가 4단계에서 거짓이 나버리면 뭐가 문제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판단해야 된다? 총체적으로 전부 다 판단해야 된다. 총체적이라는 단어를 두 글자로 포함이라고 해놨잖아.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피지컬이 좋으시면 그냥 눈으로 푸시면 돼요. 너희가 수학의 1, 2, 3, 4번 모의고사에서 눈으로 풀잖아. 선생님 저 여러분 열심히 풀이 과정 쓰는데요. 많이 분발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암산으로 되게끔. 국어도 그러면 암산으로 풀 건지인데 수학의 풀이 과정 쓰는 이유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객관적으로 내 사고를 밝혀서 교정하려고. 국어도 똑같아. 내가 풀이 과정을 왜 써줬니? 교정하려고. 또는 풀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풀이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의사를 주고받으려고야.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학의 풀이 과정처럼 국어의 풀이 과정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 선생님 전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마음대로 하시는데 교과서에서 시키는 방법을 거부했을 때 과연 어떤 방법이 남는지 생각 좀 해봐. 여러분 교과서 보시잖아요. 학습활동에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처럼 똑같이 시키고 있어. 독서교과서 학습활동 좀 보세요. 자 1단락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 토픽 세팅, 주제를 세팅하는 단락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어. 자 주제는 뭐예요? 기억과 니은의 견해인데 정확하게 뭐니? 과학적 지식의 추가, 검증의 방법이야. 그럼 과학적 지식에 대한 과학적 방법이 뭐냐야. 그래서 기억, 논리적으로 실증주의자들 있고 콰인이 있는데 콰인 맞냐? 콰인 아닌데 포포였죠. 니은, 여기는 콰인이 있었고 자 길게 하세요. 자 둘의 관계가 미분인지 적분인지 알려주는 논리 기호가 있었어. 그게 뭐였어? 하지만이었어. 하지만을 글씨로 보는 게 아니라 논리 기호로 보시면 둘의 역적 포인트가 보이는데 둘의 공통점 뭐냐면 1단계 가설을 2단계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3단계 예측을 도출해서 4단계 경험적으로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리고 나서 참이면 받아들이겠다 논리실증주의자. 거짓이 아니면 일단은 수용하겠다 포포였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콰인도 1, 2, 3, 4단계는 똑같이 얘기해. 1번 가설, 2번 논리, 3번 예측, 4번 경험. 자, 그런데 얘가 어떤 부분에 사지만이라고 했냐? 야, 여기서 가설만 가지고는 이게 안 나온다니까? 왜? 가설 1-1에다가 1-2, 1-3까지도 고려해야지. 1-1-3은 뭔데요? 1-2 조건, 기존 지식. 야, 논리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 도출된 예측이라는 거는 가설의 조건의 기존 지식 총체적으로 나온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 전체 다를 검증을 해야지 어떻게 가설만 검증하려고 하니? 아, 결국 무슨 얘기니? 여기를 총체적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애들아 당연한 얘기지만 하지만이라고 기억 니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물어본 이걸 가지고 한문항 설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문항 설계로 한문항이 딱 세팅이 됩니다. 실제 답은 바로 나오실 거고. 됐어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여기서 끝났냐? 아까도 이제 얘기했는데 얘네가 지식의 분류를 가지고 싸워요. 자, 그래서 지식의 분류, Universal Set을 보면 지식이라는 분류를 어떻게 나누는 거야? 경험이냐? 선험이냐로 아예 이분법적으로 쪼개는 애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야. 전부 다 경험인데, 전부 다 100% 경험인데 이 100% 경험 중에서도 중심부에 주변부에 지식들이 있어서 주변부는 좀 더 변화 가능성이 높고 중심부는 좀 더 변화 가능성이 낮아.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됐니?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야. 그래서 앞쪽과 뒤쪽이 있는데 여기는 기억 입장이고요. 여기는 니은 입장이야. 자, 그러면 기억 입장을 얘가 뭐 했어? 비판했죠. 자, 비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근거 있어야 되죠. 대안도 있어야 되죠. 자, 그럼 비판한 근거가 뭐였을까, 얘네는? 너희 얘기하는 선언적 지식 존재하지 않아. 선언적 지식이라는 거는 공집합이야. 왜? 이유는 선언적 지식을 검증하려면 죄다 뭐야? 순환 논증에 빠지거든. 지문에 명식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순환 논증은 나와 있어. 순환 논증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오류거든. 그럼 오류에 의해서 입증되는 게 선언적 명제다 보니까 선언적 명제는 공집합이야. 따라서 너희처럼 경험적 명제, 선언적 명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경험적 명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야, 그러면 뭐 전부 다 경험적 명제야? 대신에 경험적 명제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확률 개념이야. 중심부 지식은 선생님 확률이라는 단어 없는데요. 그냥 들어보시면 나중에 다 아신다니까. 확률적으로 얘는 변화 가능성이,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 얘가 확률이 낮아.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할 가능성이 얘는 경고에서 낮고 얘는 더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확률 통계학자라고 보시면 지문 얘가 다 끝나고 선생님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건 의도야, 얘들아. 중간에 이제 3단락, 4단락을 쭉 전개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거 책 한 권짜리 갖다가 한쪽으로 놔둔 거라니까. 여러분이 이제 피자를 엄마가 딱 시켜가지고 왔더니 어머나 피자를 시켜놨는데 누가 다 처먹고 뒤에 꼬다리만 남겨놓은 거야. 화가 나왔나? 근데 봐. 그럼 왜곡을 왜 하냐고, 너희도 수능 지문이라고 하면 피자처럼 이렇게 전체를 먹어야 피자인데 아, 나는 햄만 먹어야지. 그럼 햄을 먹은 거야? 피자를 먹은 거야? 같이 왜곡이 생겨요. 내가 어떤 지문이 있었을 때 특정 파트만 뽑아서 보겠다라고 하면 이 순간 왜곡이 생긴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전체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고려해서 오셔야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문제의 의도는 뭐였냐면 우리 4단락에서 특히 이 순환 논증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정보를 불충분하게 밖에 줄 수가 없었고 정보가 불충분하면 여러분 판단도 그냥 하지 않으시면 돼요.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연습이 돼 있어야 돼. 옛날하고 달라. 옛날은요 모든 문제의 근거가 지문에 있었어. 언제? 할아버지 시절에. 실버 타고 계신 분들이 수능 치셨을 때는 그랬어. 지금은 아니야. 니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있다는 걸 전제하고 내. 뭔데요? 그게 이거야. 그래서 우리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지식적으로도 싸우셔야 되고 방법적으로도 싸우셔야 돼. 자, 필기 정리하셨으면 이제 저 따라오실 거예요. 자, 풀이 과정이 저렇게 이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이제 2단락까지만 정리했잖아. 그래서 3단락 같이 이제 볼 거예요. 3단락.
자, 논리실증자 포포라는 기억 애들은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처럼 경험적으로 무관하게 판별되는 분석명제는 선험적 지식이라고 했을 거고,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차원으로 판별되는 종합명제, 경험적 지식이라고 해서, 자, 이제 이 개념도 아셔야 되더라. 분석명제, 선험, 종합명제, 경험을 외우라고는 안 시키는데 이렇게 얘를 이분법적으로 쪼개볼 수 있더라는 아이디어는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종류를 나눴어. 그러나 화이는 뭐 했어? 비판을 했죠. 자, 비판했으면 근거가 있어야지. 비판의 근거는 뭔데? 논증의 근거겠지. 근거가 나오지. 총각은 총각이야. 동호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같은 동호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래. 왜? 총각이 총각인지를 판별하는데 총각이 총각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총각은 총각이니까. 무슨 얘기야?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포함 관계니까요. 자,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봐봐. 얘는 A는 A 꼴이니까 당연한 얘기야. 얘는 A는 B인데 왜 참인 거야? B를 A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지. 이런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야. 왜 동의적 표현이야? 둘은 대체도 참거지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대. 슬슬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지시어 집중해.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호 반복 면제로 환원 가능한 것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니? 순환론에 빠진다야.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은 안 하고 순환론에 빠져 있다. 이걸 배경지식적으로 좀 처리를 하셨어야 돼. 즉 무슨 얘기야? 논리적 한계라는 얘기죠.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비판의 근거라고 바꿔 쓰실 수도 있겠네. 따라서 요약 정리하고 있죠. 뭐다? 너는 근거가 없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다? 논리적 한계다. 되셨죠? 자, 4단락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판을 했으니까 대안이 있어야죠. 대안은 뭔데? 그 대신에 뭐라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주변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주변부 지식은 변화가 크고요. 중심부 지식은 변화가 작구나라고 분류를 했는데, 그러나 오른쪽 이 두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종류는 경험적 명제로 같다는 거예요. 수학적 지식,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한가운데 있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경험, 봐봐. 경험, 무관을 제가 컴포먼트리 셋의 C, 여집합. 근데 그게 또 아니래요, 얘들아. 경험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경험이죠. 맞니? 경험, 무관, 여집합. 경험에 무관한 것이 아니다.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결국 경험이란 얘기죠.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 기호를 쓰셔. 고1 때 열심히 수학하셨잖아요. 예체능도 수학해, 요즘. 수포자란 단어가 없어진 지 언젠데. 계속 봐. 그런데 중심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할지 고민하게 되고, 결국 찔 읽어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실용적인 필요로 판정하겠다는 거야. 결국 무슨 얘기야? 실용성을 근거로 얘가 장점이 있다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면 이거야, 얘들아. 야, 엄밀하게 참거짓을 판별해 대충 뭐 그럴듯하네요 같은 얘기를 할 거야? 애매하게? 왜? 이유는 간단하대요. 그게 실용적이기 때문에. 자, 정리해서 4단락 이제 5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총체주의는 자, 실용적이라고 판단되면 강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 이거는 장점 같아. 그러나 단점도 있겠네. 어떤 단점? 명백한 분석 명제. 그치, A는 A지. A가 어떻게 아니니?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참이 있는데 이것도 경험이야? 너 이거 어떻게 대답할 건데 같은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얘도 물어보겠죠. 자, 지문 구조 정리 끝나셨으면 이제 마지막 5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야? 그렇죠. 이 총체주의에 대한 한계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이 당연히 출제자라면 안 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출제 포인트 잡아보면 이렇게 되신다고. 잡고 계세요.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기억 니은의 대립상에서 나오는 한 문항이 나올 거야. 두 번째는 여기에 논박 구조에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한계를 가지고 묻는 세 번째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을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헷갈리니까 피자는 집에 가서 드시고 정보가 없으면 판단도 하지 말자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 자, 이거 딱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차피 나올 문제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필기 잡고 계시고, 자, 필기 끝나셨으면 이제 문제로 와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과제를 해오셔야 돼요. 부지런히.
자, 이쪽으로 따라오십시오. 잘하고 있죠? 자, 16번 문제 볼게요. 윗글 바탕으로 기역, 니은이 모두 아니라고 답할 수 있는 거. 얘들아, 근데 기역, 니은 둘 다 공통점 뭐였어요? 경험적 지식을 뭐하고 있어? 인정하고 있죠. 2번이죠, 그러면.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실험할 수 있어? 없어. 과학적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야. 끝. 됐니, 여기까지? 다른 선지들이 맞고 틀리고 질문인 건 좀 이따 같이 받을게요. 궁금하시면 얘기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둘 다 경험주의자였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야. 이게 내용이 되게 헷갈리는데 얘들아, 잘 들어. 이 지문을 100% 소화할 수는 없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일부를 충분히 설명을 안 했고 뒤쪽 지문에서 충분히 설명 안 된 거 가지고 한 지문을 만들어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짚어서 해결할 부분이긴 한데, 자, 17번에 1, 2, 3, 4번 중에 결국 이거야, 얘들아. 지금 기역, 니은에 여기는 공통점 물었고 1, 2단락 가지고 물었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3, 4단락 가지고 묻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4단락에, 3, 4단락에서 비판했고 비판의 근거인데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도 구조만이라도 잡아봐. 역할이라도 잡아봐. 근거로 뭐가 나왔어? 순환 논증이 나왔잖아요. 순환 논증. 순환 논증 때문에 비판받았어. 순환 논증이 뭔데? 4번이잖아요. 순환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논증이 순환 논증이죠. 그게 바로 정답 4번이었던 거예요. 자, 다른 선지들도 이제 하나씩 보셔야 될 텐데 봐봐. 예측이 맞을 경우에 참이라고 한 애들은 논리실증 주자야.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 false가 아니면 수용하겠다고 했고요. 보다는이 틀렸죠. 3번 논리실증주의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 성인 남성에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한 명 한 명 조사한 것은 사례조사잖아. 여기는 경험주의잖아. 그런데 얘는 여러분 미혼과 총각, 미혼의 성인 남성과 총각이 같잖아. 여기는 경험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 언어로 바로 선언적으로 확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선언적 지식인 거죠. 선언적 명제인 거죠. 경험이 아닌 거죠. 선언적인 거니까 뭐야? 분석 명제인 거죠. 자, 3번 선지. 콰이는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얘는 그렇게 구분 안 했다니까. 근본적으로 전부 다 경험주의라 그랬어요. 경험적 지식인데 변화, 수정 가능성이 크냐 작냐로 크다 주변부 지식, 작다 중심부 지식으로 나눴지. 5번 선지. 콰이는 어떤 명제의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서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그 명제의 참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동어반복 명제라고 한다. 얘들아, 의미가 다르면 어떻게 바꿨으니? 의미가 같아야지 바꿨으지. 또 서로 대체했는데 참거짓이 바뀌면 어떻게 바꿨으니? 같아야지 바꿔쓰고 동어반복 명제지. 이해되셨어요? 왜 정답 4번으로 설계했다? 구조 처리해보시면 비판의 근거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선제 하나하나를 놓고 OX 하니까 좀 더 이해도는 높아지지만 실제 문제 푸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거는 4번에 집중해서 4번을 뽑아내는 능력. 3, 4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구나라고 판단하는 능력이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기도 좀 제가 판정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봐봐. 일단 답을 고르는 게 우선이야. 오답인 걸 확인하는 거 그 다음이라니까. 정답부터 낸 다음이야. 그럼 정답부터 졸리니? 1번 선지 볼게요.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이 되는가? 둘 다 예지. 봐봐. 개별적이라는 게 뭐야? 사례를 통해서 경험주의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이 단어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내용일치로 들어가서 여러분 스스로 지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엉켜있고 겨우 잘 풀었다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게 아니야. 지식 하나하나가 누적돼야 되고 지문 하나하나가 누적돼야 되는데 이 지문은 과학적 지식은 뭐야? 경험주의로 하나하나 실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추가된다는 그런 얘기야. 그럼 과학적 지식이라는 건 당연히 개별적으로 누적이 되죠. 과학이 뭐야, 얘들아? 관찰하는 거야. 지구가 태양 중심을 어떤 주기로 돈다. 공전주기. 공전주기 어떻게 계산했겠어? 갑자기 뭐 뉴턴 할아버지가 알려줬을까? 조상님이 알려줬어요? 관측했어. 다. 맞죠? 해기년 항성년 같은 걸로 다 관측을 해가지고 통계치를 낸 거야, 얘들아. 사례 연구했다니까? 3번 선지. 경험과 무관하게 참여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갈리죠. 기억은 yes, 니은은 no죠. 기억은 경험과 선험으로 분류했고 니은은 전부 다 경험이라고 그랬잖아. 자, 봐. 1번.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예측이 도출될 수 있는가? 기억은 yes, 니은은 아니. 여러 개 다 따지라 그랬잖아.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 여기는 선험적, 여기는 경험적. 이라고 분류한 애들은
기억. 니은은 아니잖아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잘 들어. 내가 이제 여러분 표정을 봤을 때 내가 그냥 16번에 2번 띡, 17번에 4번 띡 하려고 했더니 뭔가 이해도가 좀 부족한 느낌이셨고, 왜 그러냐? 주제를 딱 명확하게 끄집어내는 거기서 뭔가 미스가 났다고 보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대로 좀 이따 연습을 할 거고, 일단 여기서 다른 선지들을 통해서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가 있어서 좀 이해도를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오답 선지를 볼 필요도 없는 레벨까지 가셔야 되고, 18번을 가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다. 총체주의가 비판의 핵심은 뭐냐면 다 뜯어 고치라는 거야. 다 뜯어 고치라는 거야. 그럼 봐라 얘들아. C가 뭐야? 다 뜯어 고치는 거죠. 자, B. 1번 예측이 3번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거는 1-1 가설, 1-2 기존 지식, 1-3 여러 가지 조건, 이걸 전부 다 뭐 해야 돼? 검증하면 된다라고 한 거잖아. 근데 너희는 그렇게 검증을 안 해서 비판을 한 거잖아. 그럼 얘를 검증하면 되는데 검증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선대에서 어그로 끌리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총체주의가 이 5번 입장을 얘기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니까. 정답부터 고르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여러분.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자, 필기 정리해 주시고, 좀 이따가 새로운 친구들 밑에서 파주셔야 되고요. 약간 지금 난이도를 바꿔서 어떤 질문들 좀 가긴 해야 될 것 같거든. 좀 이따 교재 좀 더 챙겨주세요. 자, 필기 하시고, 자, 19번 볼게.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인데요. 총체주의, 아까 얘기했지. 마지막 5단락에서 뭐라고 비판을 했어? 너무 명백한 경험이 아닌 명제들이 있잖아. A는 A 같은 애들. 그게 바로 5번이죠. 명확하게 다른 애들이 있는데 너희 그거 놓치지 않았어? 라는 한계가 있었고, 그게 5번 끝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되셨을까요? 자, 필기 해주시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